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함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개념을 떠올리는 락, 일단은요, 2차 함수는 뭔지 일단 뜻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알면 되겠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리고 성질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은 2차 함수의 뜻. 자, 함수부터 알고 가야 되죠. 함수는요, x의 값 하나당 y의 값 하나씩 대응 관계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x를 한 개를 넣었어요. 그럼 쭉 굴러가서 막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몇 개가 나와야 돼요? y라는 결과로 한 개만 나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친구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과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넣으면 하나만 나와야 되고요. 하나를 넣는데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함수는 무조건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A는 뭐였죠? 기울기였죠. B는 뭐였어요? Y절편이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똑같은데 x가 얼마가 되면 돼요? 무조건 제곱만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x의 제곱 형태니까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2차란 말이 나오려면 x 제곱의 개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친구는 등호가 없으니까요. 2차 식이죠. 등호가 있고 0이라면 2차 방정식이고요. Y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차란 이야기는요, x가 두 번 곱해졌다는 뜻이니까요. x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얘는 두 번 나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 나눴다는 뜻이 되는 거 x제곱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분모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함수를 구분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은요, 2차 함수 y는 a 뿔마 x제곱의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플러스 x제곱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 형태를 봐주세요. 어떤 친구냐면 요거죠. 여기 지금 내가 조금 색을 덧대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요. 어디 지나요? 원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블록해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원점을 지나고 있다. 그 정확하게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니? x축이니 y축이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증가한다는 건 수직선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증가한다는 건 수직선이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요,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 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니까 y도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어딜 기준으로요? 축을 기준으로요. 그죠?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면 아래로 블록이다. 원점을 지난다. y축 대칭이다.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해서 y가 감소할 것이며 0보다 큰 구간에서는 x가 클수록 y도 커진다. 그쵸? 그게 누구 기준이다? y축 기준이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대도 한번 가보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보니까 자, 요렇게 위로 볼록하네요. 아까 거랑 정반대네요. 원점은 지나고 있고요. 여전히 축대칭까지는 똑같네요. 근데 이건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그래프.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커지니까 y가 커져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요, x가 증가하니까 y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누굴 기준으로요? 중심축 y를 y축을 기준으로요. 그쵸? 됐어요. 좋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면요, 원점을 지나고 y축 대칭이고, 일단 넘어가고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요, 원점 지나고요, 위로 블록하며 y축 대칭은 맞았어요. 그쵸?
그런데 자, 이거 볼게요. 대칭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빠른 친구들 바로 눈치를 챘을 텐데 얘는 x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호가 반대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반대일까요? x라는 친구는 부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의 부호가? 자, y가 여기서는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y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0을 빼고는요.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대칭이요? x축 대칭이란 말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알겠죠?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봅시다. 뭐냐면요. 요 포물선, 그쵸? 점들을 모아서 찍고 찍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 포물선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항상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뭐가 있냐면 좌우 대칭을 시켜주는 중심축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우린 대칭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쵸? 축이니까 그냥 축이라 불러요. 축이 그의 역할이 대칭시켜주는 거고요. 꼭지점은 어디냐면요. 축과 만나는 교점이요. 근데 그냥 x축, y축이 아니라 이 대칭축이요. 그냥 축 아니야. 대칭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올 테니까 지금 굳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린 지금 이 a의 부호를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따로 나누어서 한번 그려보고 온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블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의 형태를 띌 거고 둘 다 어딜 지나죠? 원점을 지나죠. 누굴 기준으로요? 여기서의 대칭축은 y축이네요. 그럼 y축과의 교점이 꼭지점인데 원점이었으니까 0,0이고요. 자, y축 대칭인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요 식은 이 축은 사실 x로 표현하면 누구예요? x가 0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y축이 되는 거고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나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건 늘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까워질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a는 y의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이었고요.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폭이 좁아진다고요. y축에 가까워지는 건데 양쪽에 있는 함수값들이 다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폭이 좁아진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누구에 따라서?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ax 제곱까지 되었다면 이번엔 뒤에다가 q를 더할게요. q를 더하는 건 x에 더하는 거니 y에 더하는 거니? 자, y에 더하는 거죠. x에 더하는 건 이 x에 대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y의 값을 구한 건데 y가 q만큼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x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그죠? 좋아요. 일단은 조금 두껍게 가볼게요. 조금 두껍게. 일단은 기본적인 함수, 기준 함수는 요거예요. 요거. 얘를 기준으로 q만큼 올릴 건데요. q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위로 갈 거고요. 그쵸? 왜요? 전반적으로 q만큼 늘었으니까. 근데 q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간단한 이야기네요. 그쵸?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요. q만큼만 이동시킨 거예요. 그죠? 그럼 꼭지점이 0,0에서 0,q로 바뀌겠죠? y값만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그럼 봐요. 위아래로 갔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대칭축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알겠죠? 만약에 너희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친구를 x축 대칭을 시키고 싶으면요.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냐면 y의 부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별거 아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이란 얘기를 한다면 그냥 뭐냐면 주어진 그래프나 뭐 도형 이런 친구를요. 시키는 대로만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생겼을 때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위치만. 즉 폭은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럼 언젠가 우리가 맘먹고 이동시키면은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폭은 변하지 않고 누구만 바뀐다? 위치만 바뀐다. 누가요? 평행 이동이요. 좋아요. 그러면 원래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욕심 내는 거예요. 자, 요 친구의 특징이 뭐죠?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대칭축은 x는 0이다. 즉 축의 방정식 x는 0이다. y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q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수정 0,q가 됐다는 거죠.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이렇게 될 거고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쵸?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꼭지점은 0,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죠. 자, 얘는 뭐요? 3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3이고요. x는 변화가 없었죠? 그죠? 축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x는 0이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요 형태 볼게요. 방금 전 거는 그냥 전체 y에다 q를 더해줬다면요. 이거는요. 잘 보세요. 괄호 안에서 x에서 p를 빼주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는 건데 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유를 알면 거꾸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쉽게 알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친구를 0,0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해야 될까?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x에 p를 대입해야 돼요. 그쵸? 그럼 p를 대입하면 y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x에 p를 대입했더니 y가 0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래 했던 얘기는 x에 0을 대입하면 0이 나왔었는데 이제 뭘로 대입해야 돼요? p를 대입해야 0이 나오게끔 세팅이 됐어요. 그죠? 원래 y는 ax제곱에서는 원점이었다면 꼭지점이요. 여기서 이제 p, 0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얼추 보면 그냥 양수 p인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요.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외워주시면 조금 편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 꼭지점의 좌표가 2,0이에요. 그럼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y는 a에 x에서 빼준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만약에 y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y의 부호만 바뀌었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p가 0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p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로 가겠죠. 왜요? p, 0이지만 p가 음수면 여기 있는 거고요. p, 0인데 p가 양수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랑 비교를 하자면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다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는 건 좌우로 움직였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좌우란 이야기는 x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었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쨌든 p, 0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봐요.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요. 좌우로 움직인다면요. 봐요. 원래 있던 기준축은 x는 0이었는데 여기 있는 기준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p다가 되겠죠.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이라고요. 뭐라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축의 방정식이라고요. 한 번 더. 꼭지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적으로 가보면요. 마이너스 2가 붙어있네요. 그 말인즉슨 꼭지점의 좌표는 2,0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바로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라는 걸 꼭지점의 x좌표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약간 뭐 속은 느낌 들지 않니? 선생님이 분명히 아까 2차 함수의 뜻을 알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배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배우려고 지금 몇 개를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 친구예요. 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ax제곱이라는 친구랑 ax제곱 플러스 q라는 친구랑 a의 x-p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합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즉슨 다시 말하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꼭지점이 0,0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니까 p, q가 되는 거죠. 축의 방정식은 x좌표 가져와서 x는 p다. 이 친구 x축 대칭시킨다면 y만 마이너스 붙였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기만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0,0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q만큼 이동시킨다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에다가 x에다가 p를 빼서 제곱하고요. q에다가 y, 여기다가 q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x좌표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어렵지 않죠?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0,0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요. 여길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3,1라 적어주시면 되고요. 축의 방정식 틀렸네요. 3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x는 3이다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얘는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y는 a의 원래 있던 친구가 얘였던 거죠. 거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으로 n만큼 갔고요. y축으로 n만큼 더 추가적으로 이동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는 p, q였는데 거기다가 n만큼만 더해주면 되고요.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x는 좌우로 y는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볼게요. n만큼 q만큼 n만큼 이동시키면 이런 식이 되는데 얘 이제 질리니까 이 페이지를 보자. 자, 꼭지점의 좌표가 3,2였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요. 얘는요. 사실상 마이너스 1,5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정리해서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x-1 아니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5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대칭 이동 한 번만 더 가볼게요. x축 대칭이란 이야기는요. y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y가 아니라 y를 알고 싶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프로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x축 대칭이면 누구만 바뀌었어요? y의 부호만 바뀐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y축 대칭은요. y는 그대로인데 뭐만 바뀐 거예요? p가 마이너스 p로 가는, 그쵸?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x는 누구예요? 얘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부호를 바꾸면 되고요.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배웠잖아요. 두 수의 부호가 같다면 얘는 x 플러스 p의 제곱으로 써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는요, 뭘 결정하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리고 폭이 좁으냐 넓으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P랑 Q는요, P, Q, 즉 꼭지점을 의미하고요. 꼭지점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몇 사분면에 꼭지점이 있느냐. 그쵸? 둘 다 영수면 1사분면, 둘 다 음수면 3사분면, X만 음수면 2사분면, Y만 음수면 제4사분면으로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갈게요. 거의 다 해가요. 뭐냐면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랑 뭐 한 점이 주어진다 했을 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일단 적어놓고 거기다가 힌트를 넣으면서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꼭지점이 2,1이다 만드시는 거예요. p에다 2를 넣고 q에다가 1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항상 점이란 얘기는 그래프에 대입하라는 이야기예요. 점이 주어진다는 건 무조건 대입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입했더니 a가 2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요 a 자리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2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이 주어진다면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누구였어요? x좌표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q만 현재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뭐 하면 돼요? 현재 a랑 q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 두 개를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요. 연립방정식이 나와서요. 연립방정식에서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통해서 a랑 q를 구한 다음에 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축의 방정식이 3이다. 그럼 y는 a의 x-3이고요. 제곱. 그 다음에 아직 q는 모른다. 그 다음에 2,7과 5,13을 대입해서 뭐 하는 거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a랑 q의 값이 나오고요. 대입만 해주시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일단 시작에서는 y는 ax제곱을 배웠어요. 그러면 0,0을 지나고 축의 방정식 x는 0이다였고요. 원점 지나고 있었지만 이 친구가 a의 역할에 따라서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거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결정된다.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그냥 플러스 q만 붙이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죠. x축으로 이동한다 치면 꼭지점의 x좌표만 바뀌었고 축의 방정식이 바뀌고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움직인다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가 되어 있으니 요거 꾸준히 좀 복습해 주세요.